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놀라운 생각, 이 생각 그리고 실천으로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이것으로 수백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녀 사랑은요 유별납니다. 엄청나죠. 자식보다 100배는 더 좋아합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100배 이상 더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특히 외손주, 친손주 대비 외손주에 대한 사랑은 최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친손주보다 외손주가 좋냐고요? 더 사랑스럽냐고요? 그것은요, 바로 내 친딸이 낳았기 때문이죠. 친손주는요, 친딸이 난 게 아니라 나랑 관계없는 며느리가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할아버지의 선택이죠. 할아버지의 재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 있습니다. 거주용하고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총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금융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억 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보증금 20억 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요,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 있고요. 자녀는 결혼했고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 배우자 며느리나 사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손자녀 아주 어린 손자녀가 있습니다. 세 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하니까 37억 원만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돌아가신다면 상속세는 6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70세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돌아가실 수가 없겠죠. 따라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20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장수한다면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재산이 현재 상태에서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상속재산은 373억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상속세는 60억 원대에서 무려 163억 4천만 원이 되거든요. 이거 상속세 폭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는 필수라고 할아버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난감하기만 하죠. 만약에 일정 금액의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노상속에 따른 1, 2차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노노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할아버지가 95세에 돌아가시면 자녀도 70세 정도 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상속세 내고 또다시 2차로 자녀도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노노상속에 따라서 상속 하나 만화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한테 증여해도 배우자가 혼자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도저도 할 수가 없겠죠. 정말로 어떻습니까? 그 난감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손자녀한테 증여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노노상속만큼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손자녀한테 임대 중인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35억 원이고요. 평가 차익은 25억 원이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보유하고 있다 판매한다면요. 양도한다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임대 보증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임대 중인 아파트를 손자녀 3명한테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실행하면요. 아파트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최저가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하게 된다면 35억 원이 아니라 33억 원의 증여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손자녀 1인당 11억 원의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11억 원이면 손자녀가 어리니까 2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10억 8천만 원의 과세표준의 40%, 누진공제 1억 6천 하니까 증여세는 2억 7천2백만 원이지만 세대세냐 할증세 30% 포함해서 어떻습니까? 3억 5천3백육십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신고세 공제를 하다 보니까요. 3% 할인받으면 3억 4천3백만 원, 손자녀 3명이면 총 10억 2천9백만 원이라고 하는 비교적 많은 증여세가 발생됐습니다. 거기다 취득세 33억 원에 4% 1억 3천2백만 원 내다 보니까 총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서 총 세금은 11억 6천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단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손자녀들한테 전세보증금 20억 원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손자녀는
전세보증금 20억 원을 받아서 세금 내고도 8억 3,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자, 이때 뭐 애들이 어리기도 하지만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했지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정 관리를 통해서 증여 후 임대 관리, 매각 관리, 자산 관리는 전적으로 할아버지한테 위임한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증여는 취소된다. 이러한 약정을 맺게 된다면요,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증여하고도 임대 보증금 관리, 임대 그 보증금 상향됐을 때 그 관리, 나중에 팔았을 때 매각 관리, 자산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호가호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증여하더라도 아파트는 증여했지만 상속세는 줄었지만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잃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증여하고도 이빨 빠진 호랑이나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되는 일은 절대 없는 현명한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증여하고도 여전히 135억 원의 재산이 남으니 20년 후에 상속재산이 296억 원, 상속세 124억 9천만 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및 자녀 배우자한테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각각 10억 5천, 10억 천을 증여하기로 했죠.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각각 4억 8천만 원 나옵니다. 세후 그렇다면요, 약 16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자녀들한테, 자녀 배우자 부부한테 20억 6천만 원을 증여하고 세금 내고 16억 정도가 남는데, 역시 이 돈도 증여하고 나서 부모님이 수렴청정 증여로 관리, 재산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했을 때 증여하고도 여전히 114억 원이 남죠. 이 돈은 20년 후에 상속재산이 250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세 101억 9천만 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이때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동시에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처럼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증여 스킬을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440여 편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4,000편, 4만 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반드시 가입하신다면 매월 멤버십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100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그 이상의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GP 플랜은요, 손자녀 법인을 설립합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3명한테 333만 원씩 내게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증여 후에 금융자산 있잖아요. 현금 등 79억 원이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65억 원을 손자녀 법인의 가수금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왜 65억 원이냐고요? 65억 원까지 해야만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손자녀 법인의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는 할아버지가 당연히 재직하면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물론 65억 원도 가수금을 넣으니까 당연히 할아버지가 대표이사가 돼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한다면 할아버지 재산은요, 아파트 35억 원하고 금융재산 14억 원만 낳게 되겠죠. 나중에 가수금은요, 그대로 있다면 65억 원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20년 후에 상속재산은 172억 원, 상속세는 62억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증여 전 상속세 163억 4천만 원 대비해서 무려 100억 원 이상을 줄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수금 65억 원에 대해서 10년 단위 증여를 2번 실행하게 된다면 가수금을 모두 자녀나 자녀 배우자나 손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20년 후에는 가수금이 전부 다 자녀들 몫이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그렇다면 할아버지 재산은요, 겨우 20년 후에 10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0억 4천만 원밖에 상속세는 나오지 않죠. 증여 전 상속세 163억 4천만 원 대비해서 무려 133억 원이나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상속세를 대폭 절세하고도 할아버지는 특혜를 또 누리게 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긋지긋한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인데요. 매년 수천만 원 내던 것이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80% 감면까지 받으니까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요, 증여하지 않았다면 평생 체증해서 종부세를 내야 하니까 이 금액은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겠죠. 2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중과나 뭐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지만 양도세 부담은 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하니까 증여자인 할아버지도 1세대 1주택, 증여받은 손자녀도 1세대 1주택이다 보니까 모두 다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수억 원, 현재도 수억 원이고요. 앞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종합소득세 49.5%를 영원히 피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영원히 피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녀 법인에 대표로 있으면서 급여를 100만 원 내외를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체증해서 평생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한이 되는데 이것을 말끔히 해소시켰죠. 마지막으로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렴청정 증여하고 NGP 플랜을 통해서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니까 가장 현명한 증여로 상속세 폭탄을 제거할 수 있고 행복한 노후를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할아버지의 가장 현명한 증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름으로써 모든 돈을 절세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현명한 절세 방법은 없겠죠. 왜냐하면 재산권을 평생 행사하고 상속세는 거의 없게 되니까 말이죠. 특히 이렇게 한다면 노노상속을 완전히 배제해서 1, 2차 상속세 부담을 완전히 경감시키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사랑하는 손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녀들의 자산 증식을 엄청나게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 자녀가 또 대를 이어서 한다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부담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법인의 대주주, 최대주주는요, 손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일 뿐이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손자녀들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을 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아버지 가수금 65억 원하고 자녀나 손자녀한테 증여한 이후에 수렴청정 증여로 그 자산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2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89억 원 자산 운용이 가능하죠. 매년 6% 투자한다면 20년 후에 286억 원. 손자녀 순익은요, 무려 200억 원에 가깝습니다. 197억 원. 이 정도를 도와준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100년 동안의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담해서 완벽하게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도 아들도 그다음에 자녀들도 완벽하게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어떻습니까? 6% 투자한다고 했을 때 손자녀가 100세까지 산다면요. 100세 이상 살겠죠. 100년 동안에 무려 3조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손자녀 자산입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8% 투자한다면 19조 이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현명한 선택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3대 동안 100년 동안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100년 대계 자자손손플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갖가지 증여세 절세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NGP 플랜을 통해서 이러한 확실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솔루션이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과 함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을 함께 병행하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만이 가렴주고 세상에서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펼쳐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가 있죠.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NGP 플랜에 어떻습니까?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11월 9일 토요일 각각 오후 2시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5만 원 입금하십시오. 여기 계좌가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하고 언제 참석하실지 그 일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미나 당일날 참석하신 분한테 제 저서에 친필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고요. 무료로 드리고 아니면은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역 공간이즈 강남역에서 5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니까 지하철로 오시면 편하겠죠. 자, 지금까지요. 현명하신 할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으로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했다. 그리고 당장 수백억 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러한 현명한 선택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틴과 함께 한다면요. 감사합니다.